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펀딩 비율이 감소해 중기적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분석가는 이더리움 펀딩 비율은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더 공격적으로 선물 주문을 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이 수치는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약세 심리가 만연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회복하고 지속적 상승을 보이려면 선물 시장 매수세가 증가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중기적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2일부터 6일까지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이직 보고서, 단위노동 비용 등의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됩니다. 월가는 특히 현지 시간 6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 미국 중앙은행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선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 4.5%로 오르는 것을 빅컷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노동시장이 냉각할 경우 미국 중앙은행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도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의 FOMC 정례회의는 단 3차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빅컷이 나와야 이 전망이 들어맞게 됩니다. 올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밈코인이 더 이상 투자 수단으로서 좋은 옵션이 아니라며 실물연계 자산 RWA과 인공지능 AI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밈코인은 강세장을 주도할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은 아니다. 이보다 RWA나 AI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낫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산업은 밈코인이 발생시킨 유동성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밈코인 중 수익성이 있는 토큰은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 생성된 밈코인 중 약 97%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매달 2,000개 넘는 밈코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RWA와 AI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RWA와 AI는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역이며 IT 분석 기관 카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AI 시장의 경우 2027년에 2,970억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경향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05월, 09월까지는 알트코인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바닥 매집 구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9월까지 바닥 매집이 이루어지고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치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09월은 알트코인을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9월까지는 짜임새 있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셔서 매수 거래를 모색하실 수 있겠으며 알트코인 엑시트 및 매도 시점은 11월 연말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알트코인 인덱스로는 알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저점인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의 상대적 가격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시고 거래 전략을 모색해 주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흐름은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주도적으로 가격 하락을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시장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단순히 금리 인하를 넘어서 빅컷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해당 B컷 가능성이 가시화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더욱 낮아지게 될 테고 결국 오갈 데 없는 달러는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도 대폭 크게 상승하게 되겠죠.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대폭 상승하는 시점이 강세시장 랠리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해당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을 뿐 여전히 매수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내부적 조정 국면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시장이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에 손 놓는 순간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조정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내부 조정 국면의 통합 및 보합세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승 추세의 끝이 오는 것처럼 조정 국면의 끝도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통합 및 보합세가 길면 길수록 해당 방향성이 주어졌을 때 추진력은 더욱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결국 최종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시장이 정해주겠지만 상방으로 트일 경우 비트코인의 10만 달러까지의 도달 가능성은 꿈같은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 공급 영역을 뚫어내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급 영역은 유동성이 한번 해소되었습니다. 저항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공급 영역 도달 시 이전보다는 상방으로 뚫어내기가 수월해졌다는 소리겠지요. 해당 6만 5천 달러 가격대를 뚫어낸다면 4시간 봉상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로 전환되며 시장 분위기는 큰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9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 봉상 최적의 매수 진입 구간으로 불리우는 OTE 영역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었으나 끝내 OTE 영역을 하방 이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강세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57,000에서 58,500달러 사이값에서 매수 진입은 메리트 있는 가격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대상승전의 유다 스윙이라고 해서 조작 단계가 한 번씩 나와주는데 혹여나 베어 트랩이 나온다면 1시간 봉상 오더블럭 영역인 54,900에서 55,400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 매도층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상승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1시간 봉상 내부 구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상 조정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외부 구조의 강세 추세 속에서 지지 레벨을 찾고 내부 구조의 약세 추세 속에서 저항 레벨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상 주요한 저항 레벨은 1시간 봉상 각 오더블럭 영역이 되겠으며 6200에서 6600달러는 주요한 단기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59,053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4,447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6,913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6,913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및 주간의 매도층 유동성은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로우값을 해소시키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 크게 급락하다가도 뉴욕 오후장에서 내린 것을 모두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상 58,504에서 58,790달러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의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56,900달러 부근에서 대부분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반등 움직임은 축적 및 청산 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합 범위 내에 진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요한 지지 레벨은 57,000에서 58,500달러 사이값으로 보여지며 단기적으로 주요한 저항 레벨은 6200에서 6600달러 사이값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지 레벨과 저항 레벨에 따른 가격 움직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